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IT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이 위험하다. AI 시대에 한국이 뒤처진다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IT 강국인 한국을 왜 구글과 아마존은 피할까? 한국 빅테크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왜 글로벌 기업들에게 버려졌을까? 숨겨진 IT 인프라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데 왜 정작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IT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AI와 데이터 인프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이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보 기술의 중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가공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문제를 분석해보니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에 있었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합니다. 기계가 작동하고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방대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량의 전력이 소모되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은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전력 공급 인프라도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특히 싱가포르나 일본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강력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의 환경 문제를 고려해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한국은 전력 공급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전력 요금도 높아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운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또한 굉장히 경직된 편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그에 따른 냉각 시스템, 구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법적 환경 때문에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보다는 더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직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데이터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국가 경제와 IT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자칫 미래 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대신 다른 국가의 AI 연구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면 AI와 관련된 연구 인력과 자금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거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잃게 된다면 국가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AI와 데이터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에너지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데이터 센터 최적지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이고도 깊은 문제입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서는 생각지 못한 여러 장애물이 발생하고 있죠. 빅데이터와 AI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국이 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선 디지털 시대의 심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는 AI와 빅데이터 산업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지금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며 그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느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구조는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인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이며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면 꾸준하고도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력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전력 비용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의 부족입니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전력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화석 연료와 같은 비재생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고 비용에 민감한 데이터 센터 운영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매우 강력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급망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죠. 한국이 전력 비용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강력한 법적 규제와 행정 절차의 경직성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고 심사가 길어져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유연한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행정 절차와 복잡한 규제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서 AI의 대규모 연산을 수행할 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상당한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 설비와 시스템 도입이 국내의 규제로 인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국가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제와 에너지 정책 문제로 인해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유치가 어려운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던 외국 기업의 책임자는 한국에서의 운영, 비용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일본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밝히길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고 정부가 데이터 센터 관련 정책을 매우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운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인프라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과 AI 기술 개발을 함께 고려할 때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인프라와 더불어 데이터 보호와 법적 지원도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관리되는지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데이터 관련 법률이 강력한데 이는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지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다소 경직된 측면으로 작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자칫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AI 연구를 진행한다면 AI와 데이터 산업에서의 영향력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해외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의 개선과 유연한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AI 연구 책임자인 마크는 한국에 새로 문을 연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온 그로서는 한국의 IT 인프라와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세계적인 IT 강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설렘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한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현장을 둘러본 마크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여러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전력의 안정성 문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가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처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에는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곤 했죠.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센터의 슈퍼컴퓨터 안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의 불안정성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순간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AI 연산 과정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AI 모델의 학습 과정이 왜곡되거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이 화석 연료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때 필수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여전히 구식이었죠. 특히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이 재생, 에너지 기반이 아닌 화석 연료 중심이라 전력 사용에 있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마크가 이전에 운영했던 일본이나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에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쉬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아직 아시아에서 낮은 편이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 책임자에게 전력 관련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마저도 이미 오랜 시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공급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센터 운영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AI 연구 개발의 속도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크가 맞닥뜨린 문제는 복잡한 환경 규제와 행정 절차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외에도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며 특히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대규모 서버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최신 냉각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규제가 강해 새로운 냉각 장비를 설치하는데 복잡한 행정 절차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데이터 센터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에서는 최신 냉각 시스템과 다양한 친환경 설비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설비들은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AI 연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죠. 일본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환경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상황은 이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최신 냉각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규제를 피하기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냉각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매번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문제로 구형 장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데이터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졌죠. 결국 한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운영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마크가 이전에 경험한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연구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알고리즘의 학습 속도와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력 불안정성과 규제 문제로 인해 AI 기술 개발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크는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 데이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AI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AI 연구와 함께 필수적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문제도 한국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력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많은 절차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해 AI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마크는 AI가 진보할수록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속한 AI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마크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에게 이러한 우려를 전하며 한국 내 인프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고 다양한 요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마크는 결국 이곳에서의 운영 방식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처럼 최적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크는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떠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과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AI와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인프라와 AI 연구 개발에서 뒤처져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는 한국 데이터 센터에서의 짧지만 깊은 경험을 통해 글로벌 IT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인프라와 에너지 정책이 지금처럼 경직된 상태라면 AI와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국이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을 떠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크는 회사 본사로 돌아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력 공급 문제와 강력한 환경 규제가 얼마나 데이터 센터 운영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AI 연구와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공유했죠. 그의 경험담을 들은 동료들은 한국이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 추가 확장을 계획하면서 한국 대신 규제와 인프라가 유연한 싱가포르와 일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마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한국은 IT 기술력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AI 연구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죠. 단지 정책적인 변화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 모든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주목할 날이 머지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크는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IT 트렌드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전력 소모 시설에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한국을 다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과 AI 연구를 위한 법적 규제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AI 연구와 데이터 센터는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의 데이터 인프라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실험하거나 AI 모델의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행정적 유연성이 주어진다면 기업들은 한국을 데이터 센터와 AI 연구의 중심지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마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뛰어난 IT 인프라와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이 글로벌 AI와 데이터 허브로 거듭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AI와 데이터 인프라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정책과 규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될 위험이 큽니다. 마크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규제 환경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의 잠재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팀과 함께 한국을 주목하기로 결심했습니다.